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국민은행 특성하고 자기소개서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사실 조회수가 많이 나올 영상은 아니에요. 수요가 적기 때문에 뭐 한 20 정도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특성하고 강의를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 이런 거 알려드리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은 작성 템플릿하고 예시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서 완성해 보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봅시다. 자, 먼저 이번 채용은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경쟁률은 낮겠죠. 아무래도 제한 채용이니까 지원 자격이 갖춰져야 지원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각 학교의 상위권자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피 터지는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전형을 보면 AI 면접이 있는데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려뒀어요. 제 영상 중에서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고, 우리가 궁금한 건 자기소개서 평가인데 자기소개서 평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런 시중은행은 정량평가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정량평가로 배점을 한 다음에 합격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제한평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문항 설계를 살펴보시면요.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인재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객 우선주의, 자율과 책임, 적극적 사고와 행동 요 세 가지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외에는 인재상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목 1번 같은 경우에 지원 동기죠. 또 지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수행하고 싶은 직무하고 그 이외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건 이제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건데, 제가 보통 이제 지원 동기를 이제 통해서 조직적 합도를 평가할 땐 두 가지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 조직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그리고 자신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준비가 되었느냐, 요걸 평가하는 건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국민은행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원 또는 금융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는가, 그리고 이번에 채용하는 직무의 주요 업무와 그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요걸 평가하는 게 항목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세 가지만 보여주시면 돼요. 나는 금융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다. 그러니까 뭐 금융 동아리, 그 다음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금융 수업, 또는 대외 활동들이 있죠. 뭐 공모전이라든지 어떤 기관에서는 금융 교육이라든지, 나는 은행원이 되고 싶어서 금융산업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해서 활동해왔다는 걸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만 적으면 시중 아무 은행이나 지원하면 되겠죠. 하지만 나는 국민은행에 지원하는 이유를 적어야 되니까 국민은행의 경쟁력은 무엇이고 그 경쟁력 때문에 지원했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요건 기업 분석이 조금 필요한데 제가 잠깐 나중에 분석해 드릴게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은행원의 업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자신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요걸 이제 평가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민은행의 경쟁사 대비 강점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요 다섯 개가 경쟁력이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게 순위입니다. 이 순위는 이제 바뀔 수가 있겠죠. 시시각각.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지점수가 국민은행의 굉장한 장점입니다. 넓은 영업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점수를 많이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타사 대비 지금 많습니다. 이 말은 즉슨 다양한 지역의 커버가 가능하고 접근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뭐 장점이다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단점은 유지비가 많다는 게 단점이죠. 직원 수도 줄일 수가 없고. 근데 장점이 되는 건 뭐냐면 접근성이 높은 겁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 가까이에 국민은행이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큰 장점이에요. 고객의 유입을 이제 도울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디지털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장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3대 은행 중에 하나가 국민은행인데 그 중에서 3위라는 거는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는 조금 늦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모바일 서비스 대응 및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리브뱅크 같은 게 대표적이죠. 리브뱅크 써보시면은 시중에 다른 이제 은행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KB뱅크 같은 어플들도 요즘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KB페이죠, KPay. 페이 같은 것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국민은행의 강점은 이 자산의 건전성, 그러니까 재무죠, 재무. 탄탄한 재무 건전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은 거예요.
이게 좋은 점 뭐냐면 지금 금융 위기 시기죠. 뭐 새마을금고 사태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은행이 돈이 없으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직도 위기 상황이에요. 환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뭐 얼마 전에 이제 동결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금리는 고금리 상태다 보니까 채권의 부도가 많습니다. 부동산 이제 건설사들 보면 알 수 있죠. 개인도 마찬가지, 영끌이라든지 투자족이라든지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은행에 채권 부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다는 건 은행의 커다란 경쟁력이죠. 다른 은행들은 돈을 못 쓸 때,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회사들은 앞으로 모바일 금융과 그 온라인 금융을 위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지점수가 많은 만큼 다양한 연령대를 커버하고 다양한 소득층을 커버하기 때문에 상품 수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장점은 다양한 연령대를 커버할 수 있다. 하지만 유지비도 많이 든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강점이 글로벌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협력은행이죠. 해외에 지점도 많지만은 해외에 이제 다른 이제 은행들 그 지역의 그 국가의 은행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가지고 뭐 이체를 한다든지 송금을 한다든지 맞죠? 아니면 이제 뭐 환전을 한다든지 요럴 때 금 그 환율 그 이제 우대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우대 이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련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은행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 중에 한두 개 정도가 나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이렇습니다. 지원 동기와 하고 싶은 업무를 먼저 적으시고요. 금융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에 어떤 경쟁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 지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은행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이고요. 핵심 요거에 이제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인데 제가 그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예시 보시면요. 요런 맥락, 처음 시작은 국민은행의 경쟁력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은행원의 목표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너희 국민은행에 지원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거 제시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셨던 활동들, 금융과 관련해서 그래서 뭐 어떤 동아리 했고요, 뭐 교육 받았고요, 대회 나갔고요, 이런 것들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국민은행의 강점에 대해서 적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재정 안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안정성 요 부분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튼튼한 은행이 좋다. 그래서 너희 회사에 지원한 거다. 요렇게 이제 적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은행 행원의 업무가 뭐 있는데 특히나 나는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다. 그래서 이런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어떤 능력과 어떤 능력이 중요한데 이러한 능력을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키웠다. 그래서 뭐 고객 응대 능력은 고객을 직접적으로 응대해 본 경험들, 뭐 파트타임 근무 같은 걸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품 이해도 이런 거는 이제 금융 자격증 같은 걸로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유하고 있으니까 직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잘할 자신이 있다, 이런 맥락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떤 걸 잘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하시고 그 능력과 그 능력은 이런 경험으로 채웠습니다 라는 정도로 기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항목 2번 가보겠습니다. 자, 항목 2번은요 크게 성장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적극적 사고와 행동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적극적 사고라는 건 국민은행에서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평가하는 건데 작성 전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 사례는요, 실패와 재도전을 통해서 성장한 사례. 예를 들어서 A라는 자격증을 따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더 공부해가지고 절치부심해가지고 다시 땄단 말이죠. 이러면 한 번에 딴 사람보다 오히려 공부 기간도 길고 내가 악에 받쳐서 공부했기 때문에 역량 성장이 훨씬 높아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으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도, 여기서 새로운 시도, 여러분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도라는 건 이거예요. 학교 내부에서 역량 강화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외부에서 역량 강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내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 있죠. 뭐 그 외부에서 예를 들면 뭐 그 한국 거래소 같은데 교육, 금융투자 뭐 협회 같은데 교육, 요런 것들 혹은 공모전, 금융 관련 공모전 대회 요런 걸 나가서 어떤 능력을 키웠다. 그래서 나는 학교 내부에서만 활동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요런 사례를 적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작성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두 가지씩 키워드로 해가지고 먼저 내가 실패 후 재도전 후 성장한 경험을 적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통한 성장을 제시할 것인가, 요걸 갖다가 두 가지식으로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 관한 사례와 어떤 역량을 키웠는지 적고, 그래서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처음 시작은 저는 이제 새로운 시도를 통한 성장으로 적었어요. 정규 교과 과정의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새로운 배움 시도를 했다. 그래서 성장했다. 이렇게 이제 적은 거고요. 사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배움의 시도라는 것은 외부 교육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적었어요. 지금 이제 요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성장을 내용을 적으실 때는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학교 교육은 조금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내가 적극적으로 외부 교육을 알아봤다라는 내용이 조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시험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학교 교육만으로는 조금 모두 갖출 수가 없다.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욕심이 생겼다. 이런 내용을 적은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 게 요거다. 이런 식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들었는데 어떤 게 향상이 됐고, 어떤 교육을 들었는데 어떤 게 향상이 됐다. 이런 것들을 적은 겁니다. 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죠. 내가 조금 저 교육을 듣기 위해서, 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엄청 열정을 가지고 행동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향상시켰고, 입사 후에도 그런 적극적인 배움의 자세로 인재상에 걸맞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항목 3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건 뭐 신뢰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서 적어달라고 했는데, 아우, 글자 수가 천자입니다. 뭐 사례 한 개만 쓰셔도 되고 두 개 쓰셔도 돼요. 천자니까. 요거는 이제 인재상 중 고객 우선주의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국민은행에서 말하는 고객 우선주의는요, 요거예요.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하고 서비스 개선의 노력, 그 다음에 고객 가치 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신뢰 관련 키워드, 어떤 사례를 써야 되는지 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높은 지식 수준을 통해서 역할을 배정받거나 성과 창출을 통해서 신뢰를 얻은 경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제 뭐 금융 동아리를 했다. 근데 금융 동아리 장이라는 걸 하려면 어느 정도 성적도 좋아야 되고, 맞죠? 아니면 이제 이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열이나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동아리 장이라는 거는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다른 학생들은 안 가지고 있는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전문성과 지식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장으로 임명이 됐다. 뭐 이런 내용. 그래서 그 뒤에도 내가 전문성과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사례를 적으시거나요. 아니면은 공감.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적으시는 거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고객 지향적인 태도가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나는 상대를 위한 마음으로 잘 들어주는 자세로 신뢰를 얻었다. 뭐 이런 내용을 적거나, 아니면은 정직한 태도 있죠. 솔직하게 말해서, 그리고 뭐 정직한 태도, 혹은 자신을 먼저 개방하는 태도. 아무래도 초면에는 막 서로 막 속에 있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친해지고 나면은 이제 아무래도 속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 정말 상대방의 솔직한 마음을 이끌어냈던 사례 같은 거, 그런 걸로 신뢰를 얻은 경험, 혹은 정직한 태도로 신뢰를 얻은 경험, 혹은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상대는 하지 못하는 부분, 하지만 나는 잘 알지만, 그러니까 나는 잘 알지만 상대는 잘 모르는 부분을 캐치해서 도와주는 태도. 이런 게 있겠죠. 나는 뭐 어떤 자격증을 먼저 땄어요. 펀드 자격증을 먼저 땄는데 상대 어떤 친구가 펀드 자격증 못 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딸 수 있고,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떤 책을 쓰면 좋은지를 갖다가 안내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를 신뢰하고 믿게 되고 더 사이도 끈끈해졌다. 그래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가 필요한 부분을 제공해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다. 요런 거, 요런 맥락으로 적으시든지. 그래서 요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제가 신뢰를 얻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이거고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러한 역량을 키웠습니다. 아니면 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정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뭐 전문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공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능력이 내 직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이유와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예시 봅시다. 이런 거요. 신뢰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입니다. 키워드 먼저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하고 사례 제시해야겠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공감적 경청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생각하는데 공감이라는 건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상대의 마음을 읽는 걸 갖다가 공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원하는 것 같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대봐서 아, 요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 요렇게 행동해줘야지. 요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제시드린 사례는 요거예요. 홍보부스 운영하고 있는데 한 중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기 학교 홍보하는 거, 부스 하는데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보통 여러분들 뭐 진로 상담이나 뭐 학교 소개 뭐 상담하면은 애들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막 상담하는데 5분 10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한 학생이 막 30분 동안 계속 상담을 하는 거야.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말하고 상대가 들어야 되죠, 홍보니까. 근데 이 학생은 30분 동안 거의 30분 중 20분을 자기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매우 강렬한 인상이 남았는데 2일차에도 또 찾아온 거예요. 자, 이제 궁금하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 학생이. 그래서 내가 이 학생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감을 하려면 그 학생 말을 들어봐야 되겠죠. 근데 이 학생이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또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행동하고 말할까 하고 그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요게 공감이에요. 그래서 다른 중학생 친구들은 이제 친구들과 다니는데 얘는 혼자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얘가 말할 사람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구나. 친구 만들기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니즈 파악이 됐죠. 니즈 파악이 됐으니까 실컷 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질문하고 맞장구 쳐줬고 우리 학교 지나가면 좋은 선배들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니즈에 대한 대응이죠. 그래서 이 학생이 만족을 표한 겁니다.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온 겁니다. 실사례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공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뭐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글자 수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 위에 사례를 조금 짧게 적고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더 적어주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2개 적으실지 1개 적으실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런 능력이 왜 필요한지 아무래도 은행이 고령화되고 내방 고객들이 고령화됐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은행을 안 찾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은. 그리고 이제 온라인 이용 고객도 늘어나니까 사실 고객들에게 공감하기가 많이 힘들어진 시대입니다. 근데 이러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무래도 고객을 만족시키기 쉽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공감 능력이 필요하고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자, 이제 항목 4번 가보겠습니다. 다른 구성원들이 꺼리거나 요거 공기업 준비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죠? 요거 뭐냐? 공기업으로 치면 이제 팀워크 사례입니다. 국민은행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고 위임된 권한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과와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요 결과와 성과라는 것은 팀입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은행 전체로 보면 국민은행의 실적 향상 혹은 실적 부족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팀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자격증 따고 못 따고 이런 게 아니라 학교면은 학교에서 동아리가 있으면 그 동아리에 뭐 요번에 신입회원의 모집 성과 요걸 갖다가 다 같이 책임지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가졌는지. 그러면 그런 팀의 성과에 책임을 진다면은 이 팀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이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팀이 성공할 수 있게 돕겠죠. 요게 책임감 있는 팀의 단위의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는 건데
간단하죠. 공기업으로 치면 팀워크, 팀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 목표 달성에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스스로 역할 인식을 해서, 아,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자발적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아가지고 성과에 기여했다. 상황 제시, 이제 모두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역할이나 일을 꺼렸다. 혹은 관심이 없거나 하지 않았다. 이런 거 표현해 주시고, 하지만 나는 그걸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인식해서 역할 인식을 했고 열심히 행동했는데,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왔지요. 입사 후에도 국민은행의 목표 달성에서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자, 예시 볼게요. 이런 겁니다. 학창 시절 청소 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교실을 자발적으로 청소했다. 그래서 면학 분위기라는 성과에 기여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씩.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했고 성과에 기여했다라는 부분을 두 가지씩으로 제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용 이제 전개해야 되겠죠? 제가 준비 드리는 사례는 요겁니다. 제시 드리는 사례는 취업 준비실이라는 교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새로 생긴 겁니다. 새로 생겼으면은 이제 청소구역 배정이 안 된 거야. 그러면 누가 청소하나? 아무도 안 하죠. 꺼리고 관심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쓰레기통이 꽉 차거나 교실이 더러워져도 청소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꺼리는 일과 역할, 요걸 갖다가 제시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제시가 됐죠. 청소도 안 되고 냉난방기도 안 끄고 정수기도 관리가 안 됐다. 이런 거. 요거는 조금 줄여도 돼요. 그리고 이제 자발적으로 내가 한 행동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취업 준비실에서 나는 보냈는데 이대로 나누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역할 인식을 했다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이유는 팀을 위해서죠. 내가 뭐 내 양심에 따라 이런 게 아니고, 이거 교실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교실 폐쇄할 수도 있겠는데? 혹은 이용하는 학생들이 불편하면 이거 우리 학교에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우리 학교라는 조직 팀에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팀의 입장에서 이게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식해서 개선하려고 생각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청소했고요. 그 다음에 제 힘만으로 안 돼서 선생님에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같이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제시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나는 조직에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감일 얼마 안 남았죠? 추천 채용은 지원자가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지원할수록 좋습니다. 아무래도 서류 전형을 만약에 평가한다면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자기소개서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평가 결과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하면은. 왜냐면 앞에서 봤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경험해봐야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